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들어보는 인터뷰 자리 마련했습니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랜만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특례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정명근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화성시와 또 이 정명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지난 임기 동안 화성 지역의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화성시장을 맡고자 도전하신 이유, 출마 배경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속성, 또 하나는 완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재임 중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테마파크도 그렇고 2040 도시 기본 계획 수립도 그렇고 그리고 철도망 구축, 도로망 구축 등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 중에는 일부는 완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또 화성시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 한 가지와 또 반대로 계획 대비 속도가 나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지난 4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행정 파트, 경제 파트, 산업, 복지, 교통 분야 등등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특례시가 되었고 전국에서 5번째로 100만 도시가 되어서 특례시가 달성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4개 구청 출범을 올해 2월 1일자로 했거든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출생한 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단순히 출생아 수만 1위가 아니라 출생아가 많아지기 위한 정책 쭉 있는데 그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꼼꼼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서 3년 연속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드디어 합계 출생률을 1.1로 약 1.1까지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아쉬운 것은 국제 테마파크가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민선 8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이 착공을 하겠지만은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좀 길고 그 땅 그런 소유권이라든가 수자원공사와 신세계와의 관계 또 등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체된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지역의 현안에 대해 여쭤보기에 앞서 최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게 무엇인지 또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가 2022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법률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특례시라고 하는 것이 허울뿐인 특례시였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 16개의 특례 사무가 위임되어서 특례시장이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통과로 인해서 19개 사무가 추가로 더 위임이 돼서 특례시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특례시의 위임 사무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현재 동탄 중심 발전과 또 서부권 소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기존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이실 계획이십니까? 예, 많은 시민들께서 동서의 그런 생활 기반 시설 차이에 대해서 염려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은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최첨단 신도시가 들어왔고, 생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온 반면에 우리 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산업단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의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40년도에 우리 화성시 인구는 155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인구가 앞으로는 서부 지역에 거주해야 될 인구입니다. 그렇다면은 2040년도까지 생활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180만 명, 최소 15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가 되어서 앞으로 서부 지역이 화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화성의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래 산업 전환 전략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화성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유입을 넘어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25,620여 개의 제조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산업별로는 반도체도 있고 모빌리티 분야, 바이오, 또 전통 산업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 산업인 AI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또 최첨단 바이오 산업 같은 또 바이오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 같은 것을 저희 화성 서부 지역에 유치를 해서 이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 플러스 미래 전략 산업이 융합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있고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주 산업 단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아까 뭐라고 하셨 다시 한번 청년들이 유입이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유입이 되는 상당수가 이제 청년들이 1년에 우리가 3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3만에서 4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이 온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화성시가 기존에 2만 5천여 개 기업 플러스 3차 산업까지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또 적성 검사, 또 창업 등등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취업 정보, 취업 지원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화성에서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후보님께서 화성에 대해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는 화성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화성이 어떤 큰 변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40년도에 우리 화성시 인구는 155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180만 명 정도가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18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직장도 180만 명이 여기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프라, 교통 인프라, 또 생활, 문화 예술, 또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이 직주락 복지가 완벽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사회를 실현해 주는 것도 하나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우리 성장을 돋구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 한쪽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즉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뒤 화성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화성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수도권 아니면 전국에서 많은 도시들이 화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급성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한편에서 부러워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다른 도시의 성장 속도와 화성시의 성장 속도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화성은 약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서울 남부의 최대의 이 도시로서 그런 직주락 복지가 완벽히 갖춰진 도시, 그러면서도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형성이 돼서 화성시에 누구나 화성시에 살고 싶고 여기서 생활하고 싶고 또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2세 자식들까지 화성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와 함께 화성의 주요 현안과 또 정책적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